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제집 56페이지 02번 납세문자는 테마에 별표 3개 하시고 별표 3개 하시고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우리 9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9번 문제요. 기출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요약집은 납세문자는 요약집은 우리 요약집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조고 요약집 23에서 24페이지 참조고 처음 2페이지만 적어놓고 갑니다. 9번 문제 볼게요.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죠.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여러분들? 맞고 자, 2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가로 안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은 제외하고 누가 납세무자 된다? 조합원이 취득한 것을 본다. 자,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이 납세무자 된다는 얘기고 3번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때에 해당 직계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네요.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은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 보는데 이 경우는 대가관계 입증이 되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4번 직계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여러분들. 자,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거나 파산성으로 처분된 것을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을 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그럼 공시가 되니까 다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이런 경우 등은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시험 포인트는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유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4번 틀렸고 5번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공개적 시장에서 거래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볼게요. 중요하니까. 자, 10번 문제도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는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뭐가 틀렸어요? 어업권 제외합니까 여러분? 우리 취득세상에서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겠다 강원랜드 갖고 골프 콘도 종합시설 요트용권 부산 리조트사건사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기장미로 쌍밀 건설을 한다. 어업권 광업권 권리 중에서 두 가지 취득세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권을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부동산 준한자산 이런 것들. 1번 틀렸고 2번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주체구조와 하나 돼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 취득자 외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임차인이 가설했을 때 주체구조 취득자가 원래 가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주체구조 취득자 이외자가 가설해서 주체구조 취득자와 가설한 자가 일치하지 않을 때 누가 납세무자냐? 주체구조 취득자. 그러니까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는 것은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지. 예? 가설한 자 X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일치하지 않을 때. 가설한 자가 아니라 주체구조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주체구조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을 본다는 것은. 맞고요. 3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법인 설립 시에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주 취득에서 작년에 29에 나왔기 때문에 독립함제로 올해 기억할 거 과점주주 그러면 지분이 주주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주는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또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는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합니까? 의지하죠.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또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건축물 개수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합니까? 의지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했다고 의지해 봅니다.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에게 해당하는 상당한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 보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은 5억짜리 토지 증여하는데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부담인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갚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 3억 원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액이 있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 입장에서 뭐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채무 인수액 이외의 재산은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공짜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11번 문제 또 역시 잘 보셔야 됩니다. 11번 문제 여러분요, 이것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11번 문제 지방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그죠 여러분? 2번 상속 개시 후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는 초과 취득하는 부분.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요. 자,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 기간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X라고 그랬죠?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 기간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때는 이제 상속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고, 3번 차량기 장비 항공기 및 주물받아 건조한 선박은 승계 취득에 한해서 납세물 진다.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은 납세물이 있다 없다? 없고 승계 취득만이야. 4번 토지목을 변경하면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5번은 금방 봤고요. 자, 넘어갑니다. 1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니까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유상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25회 때 기출 문제인데요. 공매를 통해서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 미속간에, 자, 요거 으로부터 부동산 취득했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으면 대가액이 입증이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2번 파산선고는 처분되는 직계 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대가액이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3번 배우자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어요. 대가를. 그러면 뭐예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배우자 직계미속간의 거래지만. 4번 권리전인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 존속과 서로 교환했어요. 교환이니까 대가액이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5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여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채무에게 상당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요. 5억에서 채무인수액 3억 뺀 2억 부분은, 우리 맨날 설명드린 2억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는 다 유상취득이고. 그 다음에 그 1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차량을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비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될 때는 그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명의자 아니고요. 지입차량의 경우 지입차주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토지지목을 사실상 변경하거나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한해서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물 진다.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액에 반드시 증가가 있어야지 가액의 증가를 수익했다고 의지하는 거고, 가액의 증가인 경우에 한해서, 맞아요. 하나 들어갔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납세물자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후의 소유자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번 시설대여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차량기, 장비, 선박,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물자냐? 시설대여업자를 납세물자로 본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직접 상하거나 국내 대여세를 이용자에게 대학에서 임차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물자?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이용자 아니고.
5번 상속 유종 포함해서 으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권을 취득한 거로 봐. 주된 상속인의 납세금을 지며 상속인 여러 명일 때 연대 납세금 없다. 답이 아니라고 양손을 들고 있죠. 누가 납세문자예요? 상속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 대한민 민국이 만세 각자고, 이때 공동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들은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앞동네 뒷동네 다 틀렸습니다. 5번 정답이고 정확히 알아두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여러분 또 잘 보셔야 되고요. 14번 문제 또 중요합니다. 먼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아유, 공매 경매니까 뭐예요?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유상취득으로. 2번 틀렸고. 3번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지급하게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4번 직계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네? 자기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기 재산 은행에 대출받아서 담보한 거로 샀다는 게 입증되니까 대가관계 입증되니까 뭐로? 유상취득으로 보고. 5번 위 사의 경우에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중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도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대가관계 입증되는 경우들 잘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여러분요. 15번 문제 또 특별히 더 별표시하고요. 나머지 다 알아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15번 문제 특별히 더 별표시하고 보겠습니다.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증여로. 근데 대가관계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에도 뭐라고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2번 위 1의 경우에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의 경우 5억에서 3억 뺀 2억 부분은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부담보증이요. 제가 또 지금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요. 부담보증이요. 3번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라고 그랬습니다. 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목을 건축물과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5번 신탁법 규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치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저 위탁자치 이전했을 때 이런 것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작년에 중요했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16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16번 문제 그 3번 지문 보면 이제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여튼 17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17번 문제 한번 살짝 기출문제니까 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또 과점주의 주취득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낮아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고요. 17번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주식 발행법인은 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아니고 비상장 법인이어야 되죠. 지방세 특례제한법 고려하지 않고요. 기억번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인 설립 시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니까요. 니은번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되면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40이었다가 20% 추가해서 60%가 돼 전체 과세하고. 디귿번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뭐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증가분만.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 자 40% 취득했다가 설립 시는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20% 추가 취득해가지고 만약에 60%가 된다.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과점주가 된다. 현재 지분율 모두 전체 과세하고 그 다음에 과점주가 된 이후에
자, 10%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을 때 몇 프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증갑은 10%만 과세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얘기입니다. 리을번 봅니다.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됐으나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자, 여러분 이런 거 했었어요. 여기 보세요. A라는 비상장 법인에서 갑주주, 을주주, 병주주가 있어요. 갑주주가 30, 을주주가 40, 병주주가 30% 주식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점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과점주주가 있냐고 없냐고 여기 있어요. 예?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과점주주가 없어요. 저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자다. 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하여튼 특수관계자다. 그러면 얘네들의 주식은 합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50% 초과했으니까 갑과 을은 뭐예요? 과점주주입니다. 그럴 때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점주주들 상호간에 전체 주식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갑이 을한테 10%를 더 줬다거나 그래서 얘 20, 얘는 50% 이런 경우에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얘네들 사이에서 을이 10%를 더 추가 취득해서 50%가 됐을 때 이런 때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과점주 상호간에 여기 변동이 없으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번만 요거 리을번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그랬으니까 한 개만 그렇죠? 리을번 하나만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구나. 기억번도 그랬구나. 설립시도 납세는 없다고 그랬죠? 기억하고 리을번이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작년 같으면 뭐 다 풀어볼 건데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63페이지 갑니다. 3번 문제 봅니다. 취득 시기가 별표시 요거 하나만 하려고 했는데 개정 내용이 들어가가지고 2개로 하고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또 바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여러분 우리 요약집 우리 25페이지부터 우리가 25페이지부터 쭉 27페이지 뭐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 요약집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참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한번 봅니다.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유상승계 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 그래요? 원칙은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유상승계 취득 계약상 잔금들이 명시가 안 됐을 때 계약일부터 며칠? 60일이 경과하는 날이지. 무조건 틀렸죠 이거? 30일 경과하는 날 무조건 틀렸습니다. 2번 무상취득은 계약일이고 낙성불려시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증여받은 날, 취득세에서는 증여 계약일. 건축물 원시 취득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원칙 그렇죠? 양도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했을 때 건축 또는 개수예한 경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토지 지목변경은 사실상 지목변경과 공상 지목변경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 공매나 경매로 추계했을 때는 그 공매일을 경매일이 아니라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그러니까 사실상 장금이죠.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 정확히 하면 공매대금 경락대금 완납한 날입니다. 22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도 중요 표시 되어 있죠, 여러분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보니까요. 다음은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1번에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렇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 한다? 사실상 사용한다. 허가 절차 없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1번. 2번, 그래서 23번. 자, 여러분 체크하셔야 되겠네. 23번. 그럼 저 중요 표시하시고. 증여에 의한 무상 취득은 언제고요? 계약일.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을 규정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요. 개인간 거래의 경우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일로 한다. 객관성은 있지만 헷갈린다고 언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 계약상 잔금지급.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연부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이요. 계약상 연부금지급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지급일마다 각각 독립적인 취득일로 하고. 5번 토지 지목 변경 또 나왔네요. 지목 변경으로 해서 가격이 증가한 경우에 사실상 지목 변경일과 공무상 지목 변경을 비교해서 빠른 날. 옛날에는 원칙 사실상 지목 변경, 불분명하면 공무상 지목 변경 이랬는데 지금은 빠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24번 문제 있잖아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는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의 개인 간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장밀을 본다. 그렇죠? 다만 계약상 장밀 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고요? 등기일이고 등기일 빠르면. 2번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매매 장부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매매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시기는 국수공판법이잖아요. 그죠?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일 때 법인 장부로 입증되니까 어느 때 취득 시기에 사실상 잔금지급이에요. 3번 개인 간 증여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계약상 장부들이 명시가 안 됐을 때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일부터 60일 경과하는 날이지. 이건 지금 증여받았으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일. 증여로 인한 취득은 언제? 계약일. 자,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했을 때 언제고요? 상속 개시이고요. 자, 5번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근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요 사용승인서에 여러분 올해 이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이 사용승인서에 자, 뭘 추가해야 되냐면 이 서류에 사용승인서에 내주는 날에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에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내주는 날에서 이 사용승인서에 올해 뭐를 추가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다 뭘 추가하라고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 자, 또는 뭐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 등 이런 것들을 내주는 날도 포함됐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부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재개발로 인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환청 공고일 다음 날에서 일반 건물과 똑같이 이제 준공일로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준공인가증이나 준공검사 증명서 내주는 날 이런 때로 통일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포함한다는 거. 여기 그 다음에 포함. 사용승인서에다가 이 서류에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등을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포함해서 이런 서류를 내주는 날로 취득시기 이거 추가됐다는 거. 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 때문에 이게 추가됐다는 거. 돼지꼬리 땡야에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안에 보니까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받을 때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고 하여튼 이 날인데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사실상 사용일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5번 문제 여러분이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니구나 25번 문제 2번 지문 한번 볼게요. 2번 지문 보니까 주택법 중에 따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했을 때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했을 때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취득했을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할 때 사용검사 받은 날 맞고요.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했을 때는 국수공판법 그러니까 뭐 사실상 장부 연부 매매로서 면세점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 매매 언제요? 사실상 연부금지고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잔금지고요. 예?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했잖아요. 그럼 언제예요? 계약일이지. 잔금을 왜 치러? 예? 그래서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니까 무상 취득이니까 언제입니까? 계약일입니다, 여러분. 계약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6번 문제요. 26번 문제는 그 3번 지문을 좀 3번 지문 이거 3번 지문은 저 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3번 지문은 일단 풀지 말고요.
3번 지문 풀지 말고 넘어갑니다. 일단 요거 어디로 가시냐면 그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요걸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니까요. 27번 문제 지방세법상 취득세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 3번 지문 한번 볼게요.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취득 후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법령에 의해서 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계약 해제 전에 이미 등기 등록이 된 경우라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이거 유상승계 취득이나 무상승계 취득이나 계약 해제에 관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계약 해제 이거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때 취득한 걸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요약집 우리 25하고 26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계약 해제라고 제목 붙여서 나옵니다. 25, 26페이지 나오고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좀 볼게요. 5번 지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 또는 소유권 이전해서 취득하는 경우 요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시의 다음날 이게 이제 개정이 됐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개정이 돼가지고 요걸 갖다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소유권 이전 시 다음날을 지우고 뭐라고 써놓냐면 준공검사 증명서나 자 어떻게 뭐라고 써놓냐면 준공검사 증명서 증명서나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것들 그렇죠? 준공인가증 이런 거 내주는 날로요. 내주는 날. 그런데 과 사실상 사용일 비교해서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사용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자 고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부사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인정 시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이었는데 이걸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가 보세요. 준공이 되고 나서도 준공이 되나서나도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이 이때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소유권 고시일이 이때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뭐예요? 다음 날을 취득시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 만약에 거래가 있었고 요때 어떤 사람이 취득을 했다 그러면 준공이 됐는데도 이 주택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 건물과 토지로 일반적인 건물 토지로 봐가지고 4% 세율이 적용됐어요. 건물과 토지로 봐서 그래서 주택으로 인한 유상취득의 세율 1% 주택을 유상고로 취득하면 취득가에 따라 6억 원이야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2%, 9억 초과하면 3%잖아요. 요 세율을 적용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적용했었단 말이죠.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래서 불리하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서 이제 재개발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재개발 등으로 건축한 재개발 등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 취득 시기를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한다고요? 말하자면 준공일로 이제 하기로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아니라 이제 이걸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준공일을 취득 시기로 바꿨다. 그래서 이제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등을 내주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 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그날이니까 비교해서 빠른 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이렇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또는 뭐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등을 내주는 날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로 바뀌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걸 꼭 이렇게 비교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고쳐놓은 이제 지우고 써놓습니다. 소유권 인정 시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럼 틀려요, 이제 개정이 된 거. 2019년 5월 31일 개정세법 내용 반영해서 27번 문제는 여러분이 수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28번 문제에서 있잖아요. 28번 문제 한번 더 보세요.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28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28번 문제도 27, 28 다 체크하시고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고
다음은 28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일반 매매로서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예? 아니죠. 그렇다지만 계약상 매매 같은 일반적 유상승계 취득은 원칙 계약상 잔금질일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이지. 등기일 틀렸습니다. 니은번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부동산의 유상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질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부동산 유상승계 취득이면 국수공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요? 사실상 잔금질. 근데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니까 중 빠른 날. 이런 표현도 맞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예. 2번 맞고, 니은번 맞고. 디귿번 개인 간 증여계약에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증여는 언제라고요? 계약일, 낙성분류식 계약, 계약일 맞고. 리을번 유증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한 경우 언제? 유증계실. 그 다음에 미음번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가 자 종전에는 소유권 이전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성일 중 빠른 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미음번이 소유권 이전고실에 원래는 다음 날 빠져서 틀렸다고 한 건데 이게 자체가 개정이 됐죠. 이제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틀리는 거고 이제 틀린 지문이고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해설을 그러니까 수정해야 되는 거죠. 67페이지 미음번 해설이요. 이제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이나 도정법에 의한 정부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자 요거 이제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준공검사 증명서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거 뭐요? 내주는 날. 자 요거로 내주는 날과 근데 사실상 성인이 빠르면 그날이니까 중 빠른 날 이렇게 또 수정을 해놔야 돼요. 준공검사 증명서나 또는 준공인가증 이런 거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이렇게 고쳐놔야 돼요. 해설을. 자 해설을 여러분들이 수정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해설을 수정하시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 자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인가증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시기가 이번에 개정됐다는 거 이렇게 수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 다음에 29번 문제는 기본세일 수 있었고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자, 아니구나. 28번에서 하나 빼먹었구나. 비읍번을 안 했네요. 28번 문제에서 비읍번 안 했네요. 부동산을 연부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 계약상 연부금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아요? 아닙니다. 뭐 때문에 틀렸어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입니다. 계약상 연부금지일이 아니라 연부취득은 계약상 연부금지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사실상 연부금지일입니다. 자, 그래서 28번 문제 하여튼 27번, 28번 별 표시하시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69페이지로 갑니다. 32번 문제가 28회 때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29에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그랬고 30회 시험도 좀 소홀히 하려고 했었는데 개정 내용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취득 시기를 좀 주의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32번 문제 취득 시기 있잖아요. 기출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지문이 압도적으로 지금 이게 실전에서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지문 길어가지고 지문이 길면 어려운 문제 그래서 포기하고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제 음성 들리는 수험생 얘기 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1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인 것은 제외하고 은 사실상 연부금지비를 취득을 본다. 연부취득은 언제요? 매매 지급 때는 언제? 사실상 연부금지비를. 근데 단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하면 언제고? 등기등록일이고. 2번 관계법령에 따라 매립간 초고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언제라고요? 공사준공인가일. 공사준공인가일.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언제고요? 그날이고. 3번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할 때 이건 비조합원용 토지를 주택조합이 취득할 때는 이건 사용검사 받은 날. 이건 다음 날 아니라고 했어요. 사용검사 받은 날이고.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할 때는 사용검사 받은 날. 다음 날 아니고. 4번 봅니다. 도정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조합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즉 비조분용 토지를 취득할 때, 자는 소유권 이전 고실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거 보면서 제 음성 들은 수험생들, 수업 잘 들은 수험생들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날 항상 양도세나 취득세나 환지 처분 공고일 소유권 이전 고실 나면 항상 언제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맞은 거. 이거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날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재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의 경우 취득 시기하고 그건 건축물 취득 시기로 간 거고, 이거하고 비조분용 토지 취득은 여전히 재건축 조합이 취득할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실에 다음날. 이건 있어요 그대로. 이것도 잘못된 게 아니라 다음날 빠져서 하여튼 틀렸습니다. 5번은 지목 변경 계속 본 거고요. 중빠른 날.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사실상 지목 변경과 공무상 지목 변경에 비교해서 중빠른 날이고. 70페이지 04번 과세 표준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보시니까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역시 기본적으로 별표 3개입니다. 항상 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출제 된다고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지만 항상 대비하시면서 보겠습니다. 3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잘 알아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1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렇죠? 다만 연부를 취득할 때는 연부 금액인데 매회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아닙니다. 연부 취득은 올해 첫해 계약서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 지급되면 8억 원이라고 했죠? 매매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지 계약상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약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 가로에서 그게 틀렸어요. 사실상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된다. 뒷동네는 맞고요.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지자청이 다시과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표준액으로.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규정에서 신고 제출에서 취득가액이 검증되는 개인간 유상 취득은 객관성 있죠? 국수, 공판법, 부 이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하는 법률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으니까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맞죠 여러분들? 슬슬 집중력 떨어지시는 분들. 4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뭘 과세표준해? 증가한 가액. 5번 개인 간 매매로 취득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 취득 당시 신고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다만 그 신고가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뭘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 개인 간 거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해서 절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간 거래는 신고 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해서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면 뭘 과세표준하고? 시가표준액. 신고 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높게 신고되면 뭐로 하고? 신고 가액. 그래서 결론 둘 중 어떤 거?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하고 요약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그런 거고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 그렇고 요약집에 다 있잖아요. 근데 요약집에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요약집에 있는 것이 다만 만약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게 신고됐습니다. 뭘 과세표준합니까? 이때는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서 이걸 과세표준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제출 검증받은 취득은 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이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과세표준하고. 그래서 5번은 하여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4번 문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요. 2번 지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은 과세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직접 비용뿐만 아니라 모두요 간접 비용도 포함합니다. 국수공판법부 사실상 추가액을 할 때 사실상 추가액 보면
3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지목된 덤비용이 입증될 때는 뭘 과세 표현한다고요? 덤비용이고 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은 증가한가액이지만 4번 납세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과세 표현해요? 시가 순액을 과세 표현한다. 지자청이 납세무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 순액 미달하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현해요? 시가 순액.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입니까? 화해, 인락, 포기, 자박간주한 것은 판결문에서 제외하죠? 객관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소위 뭐 조수상의 취득가액 과세된다. 틀렸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액과 시가순액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이건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자, 화해, 인락, 포기, 자박간주한 이런 것들 객관성 없다. 5번 틀렸고요. 35번은 여러분이 풀어보는 거고 국수공판법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35번 꼭 여러분이 중요 표시해놓고 여러분이 또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37번 문제도 중요 표시해놓고 잘 보시고요. 37번 문제도 중요 문제로 되어 있죠. 잘 보셔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그렇잖아요. 국수, 공판법부, 객관적 취득이니까 국가등록도 취득.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인장부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금액이 시가순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순액을 과세표현한다. 국수공판법부 객관적인 취득이라 할지라도 부객관적 취득이라 할지라도 무상취득과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추가해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순액보다 적으면 시가순액을 한다. 맞잖아요. 객관성이 없으니까. 이거 응용 문제인데.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의하시고 2번 맞습니다. 3번 건축물을 건축, 신축, 재축 제외하고 그럼 뭐예요? 이렇게 써있어도 우리 뭐라고 읽어?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차량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현한다. 간주취득 의지취득이니까 뭘 과세표현해? 증가한 가액. 맞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자가 과세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의 합이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표현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아니다. 맞아요? 했잖아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 취득한 사람이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가격 공급보다 낮아요. 마이너스 P로 떨어졌어. 그럴 때 뭐로 한다고요? 실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분양가격이나 공급가격으로 한다면 틀리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세 번째 줄 분양가격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아니에요.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거기 해설에 세 번째 줄 나와 있잖아요.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을 과세한다는 거. 세 번째 줄의 해설에도. 그죠? 실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분양가격 공가를 기준으로 한다. 틀렸죠? 5번 경매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 경락대금이 시가순액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국수공판법부 공매 경매로 인한 취득은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8천에 경락되면 뭘 과세표현해? 8천. 경락된 가격을. 맞잖아요. 4번 정답입니다. 38번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꼭 38번 문제 심호병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40번 문제도 여러분이 보시고요. 41번 문제가 이제 자 취득가격 범위에 관한 거, 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것에 관한 거예요. 일단은 잠깐만 좀 쉬었다가요. 그리고 마저 좀 보고 세율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